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대법원이 그의 결정을 뒤집은 직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관세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시간을 끌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의 의회 연설에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고 물론 그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치뉴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우리가 너무 많이 이기고 있어서 더는 못 견디겠어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이기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지기만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다시 이길 겁니다. 크게 이길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이길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자, 우선 트럼프는 1시간 48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1964년 이후로 기록된 가장 긴 연례의회 연설에 자신의 기록을 깼습니다. 이 기록은 그가 지난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의 의회 연설은 100분 동안 이어졌고 이번에는 8분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트럼프는 연설 중에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잠깐 언급했을 뿐인데 이 연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사 주년과 맞물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한 이후 8번의 전쟁을 끝냈다는 자주 하는 주장을 반복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매달 2만 5천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는 9번째 전쟁과 살인, 학살을 끝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2만 5천 명의 군인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곧바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소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나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국이 키이우에 제공하는 무기가 동맹을 통해 전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23살 우크라이나 난민 이리나 자루츠카야의 살해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이리나의 어머니도 연설 중에 참석했으며 트럼프는 그녀에게 정의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스테파니 시나는 오늘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 국무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 노보로시스크 항구가 타격을 입으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미국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사실상 이 항구를 통해 트럼프 측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인프라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며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선거가 누가 경쟁자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전통적인 수단인 이민 문제를 언급했고 즉시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개입하기 전에도 국경 침입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로 했습니다. 이날 저녁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트럼프가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 그리고 전체 청중에게 자신의 발언에 동의한다면 일어나 달라고 요청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즉, 인용하자면 미국 정부의 최우선 의무는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많은 민주당원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뭐죠?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자, 일어나 보세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트럼프는 민주당원들이 이런 행동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요청에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트럼프에게 거센 비판을 쏟아냈으며 나중에는 두 명이 아예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치명적인 성역 도시를 끝내고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들은 범죄 외국인, 많은 경우 마약왕이나 살인범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추방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참고로 트럼프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 약간 입지를 잃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인들이 주로 미니애폴리스와 다른 도시들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민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점을 능숙하게 활용했습니다. 물론 관세 문제도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가 자신의 관세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트럼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분야에서의 권한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거부는 의회에 그런 법적 검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미국 헌법은 관세를 정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법이나 의회 승인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저는 외국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현대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즉 미국인들의 큰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역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의 초기에 관세가 실제로 이 나라의 주요 과세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202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올지도 이미 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를 칭찬했습니다. 트럼프는 루비오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인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마크 루비오의 인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선거에 출마한다면 이는 정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현 부통령 제이디 벤스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이 연설도 논란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원 틀라입은 트럼프에게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원 오마르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을 살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쳤어요. 정말이에요. 완전히 미쳤어요. 트럼프의 연설 초반에 민주당원 엘 그린이 하원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는데 참고로 지난해 트럼프가 의회에서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가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엘 그린은 흑인은 원숭이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를 원숭이로 묘사한 러시아산 영상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자 엘 그린은 그를 거짓말쟁이라 부르며 회의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그 시절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또한 트럼프가 연설에서 민감한 부분을 피하기로 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민주당이 현재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일으킨 것을 비판했지만 민주당이 왜 자금 지원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 2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터키에 있는 이민 및 세관 집행국, 즉 ICE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예전에 자랑했던 추방 캠페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에프스타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민주당의 약점이 많다고 했지만 공개 때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질문 중 하나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그 동맹국들이 미군을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었다고 밝혔으며 이란 정권이 3만 2천 명의 시위대를 살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테헤란 정권이 이를 미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하며 내세운 농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그 방송을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 너무 오래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럽과 해외에 있는 우리의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곧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다시 2026년 중간선거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그 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은 불안하게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에 미국 구원법이라는 이름의 엄격한 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른바 선거의 국가화에 대해 모호하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가 각 주가 자체 규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빼앗아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기구에 그 권한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매우 명확하고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선거 문제에 있어서 개별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는 그들에게서 투표를 실시할 권리를 아예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는 선거를 국가화해 도널드가 모두 관리하자고 주장합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주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화당이 이기는 주에서는 자동으로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합니다. 웃기게 들리죠?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도널드 트럼프의 의심스러운 주장 분석 시간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주 빠르게 자신이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월 수치는 2.4%로 지난 8개월 중 최저치였고 2025년 1월에는 3.0%였습니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어떤 기록적인 수치와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그가 집권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3%였습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은 조 바이든이 재임한 지난 2년 반 동안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22년 6월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9.1%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집권할 때 미국 역사상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활짝 열린 국경을 물려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 국경을 넘는 횟수는 21세기 들어 최저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미 조 바이든 임기 말에는 상당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즉, 그래프가 계속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숫자만 놓고 보면 사실이지만 단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시절에는 실업률이 증가했고 2025년의 고용 증가율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자,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의회에서 한 연설 중에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금이나 유료 구독을 통해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